아파트 단지 외부 설비를 관리하는 48세 시설관리기사 박성민 씨. 오늘도 정면으로 햇빛을 받으며 모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던 성민 씨가 자꾸 한쪽 눈을 찡그립니다. 성민 씨는 시야에 얇은 막이 걸린 듯 표시된 숫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눈을 여러 번 깜빡여보기도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여전했죠. 최근 눈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눈이 따갑고 신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는 화장실로 가 거울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눈 흰자에서 시작된 희고 두툼한 조직이 검은 눈동자 쪽을 침범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가볍게 넘겼던 성민 씨의 눈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익상편 때문. 군날개라고도 불리는 익상편은 조금 낯선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눈에 살이 자란다? 익상편. 그 비밀을 파헤쳐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창호병 원장님과 함께 익상편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익상편은 어떤 질환인가요? 눈을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동그란 검은 동자가 있고 주변에 빙 둘러서 흰자위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검은 동자를 각막, 흰자위를 결막이라고 합니다. 이 결막에는 정상적으로 섬유조직과 혈관이 존재하는데요. 익상편은 이 흰자위 결막에서 검은 동자 각막 쪽으로 하얗거나 붉은 섬유혈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날개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군날개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눈에 백태가 끼었다, 흰색 살이 자랐다고도 했습니다. 익상편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익상편이 생기는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햇빛, 먼지, 건조한 공기 등 만성적인 눈 자극과 결막과 눈꺼풀의 염증, 안구건조증, 노화, 유전적 요인 등으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한 자외선인데요. 익상편은 눈동자 양쪽에 모두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코 쪽에 많이 생기는데 그 이후로 정면에서 오는 빛뿐만 아니라 콧등에서 반사된 빛이 비추어짐으로 코 쪽이 귀 쪽보다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게 있나요? 눈도 피부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외선은 눈의 가장 바깥에 있는 각막을 통해 안쪽의 수정체와 망막까지 도달합니다. 먼저 가장 외부에 있는 각막과 결막의 표면에 분포하는 세포에 손상을 입혀 광각막염, 광결막염, 익상편을,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시켜 백내장을, 망막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황반변성을, 눈물의 증발을 촉진시켜 안구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은 급성, 만성으로 눈의 여러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눈의 노화를 촉진하고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시력도 정상이고 당장 불편하지 않으면 익상편 치료를 미뤄도 괜찮다? 예, 미뤄도 됩니다. 익상편은 있지만 불편하지 않고 시력에도 영향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익상편이 증상 없이도 아주 서서히 자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익상편이 생기면 초기에는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나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지 미용상 보기 좋지 않은 정도입니다. 익상편이 점점 커지면 혈관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빨갛게 충혈이 생기는데 피곤하거나 자주 비빌 때, 목욕하거나 머리를 감은 후에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익상편이 두껍고 돌출이 심해지면 뭔가 걸리는 느낌, 이물감이 생길 수 있고 눈물을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게 해서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거나 각막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익상편이 시력에도 영향을 주나요? 익상편이 심해지면 각막을 당기고 찌그러뜨려 난시를 유발할 수 있고 눈의 중심부 가까이까지 커지면 동공을 가려 시력 저하 및
시야 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익상편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눈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사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익상편의 진행 정도와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력 검사와 각막 난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익상편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익상편은 약물로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제거입니다. 익상편이 작고 증상이 없으면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크기 변화를 관찰하고 충혈과 이물감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눈물, 항생제, 소염제 등으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익상편이 너무 커서 미용상 문제가 있거나 심한 난시, 동공 침범 때문에 시력 저하가 있으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익상편은 한 번 생기면 반대쪽 눈에도 전염된다? 아닙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익상편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쪽 눈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익상편을 일으키는 원인은 두 눈에 거의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익상편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익상편 수술을 결정하는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커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와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익상편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잦은 염증 등으로 충혈이 심하게 생겨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크기에 상관없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외관상 눈을 좀 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한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익상편을 수술한 후에 재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재발이 많이 되나요? 익상편 수술은 비교적 수술 후 재발률이 높은 편이라 수술 시기를 결정하기 참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상편이 있어 병원에 가게 되시면 수술은 가급적 나중에 하시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재발 가능성 때문인데요. 익상편은 자라는 속도가 느려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초기에 수술해서 혹시라도 재발하느니 좀 더 진행한 후 수술하자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할 때 재발을 줄이기 위해 특수 약물을 쓰기도 하고 익상편을 단순 제거하기보다는 주변 결막을 당겨 수술 부위를 덮어주거나 다른 부위의 결막 혹은 양막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덮어주어 결막이 다시 자라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재발이 아예 안 되는 수술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익상편이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익상편의 재발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발할 확률은 나이가 젊을수록 익상편에 혈관이 많고 두꺼울수록 높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수술해도 누구는 재발하고 누구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재발하면 충분히 염증을 가라앉힌 후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이니만큼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수술 시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수술을 하면 며칠 동안 눈을 거의 쓰면 안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 날부터도 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는 눈이 많이 약해져 있고 염증도 있어 불편한 상태이니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익상편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익상편의 원인으로 알려진 햇빛, 먼지, 바람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시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서는 선글라스나 고글을 착용하시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철처럼 먼지가 많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글라스와 눈 건강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외선은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항상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여름뿐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자외선은 눈에 치명적인데요. 그 이유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맑아 빛에 산란 없이 자외선이 바로 눈에 닿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심 내 빌딩이나 도로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도 상당합니다. 흐리거나 구름이 낀 날, 눈 오는 날도 자외선이 산란 반사 없이 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할 때 항상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하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상편을 겪어본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간혹 익상편으로 인한 충혈을 없애려고 혈관 수축제를 임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 사용 시에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어 충혈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안과에 방문하여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익상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괜찮아 보이던 눈의 작은 변화, 피로가 아니라 질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수록 익상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조기에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익상편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니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안과 전문의 차무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메디에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익상편 미스터리 완벽 해결. 익상편은 결막에서 각막 쪽으로 섬유혈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질환이에요.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익상편이 점점 커지면 혈관이 같이 커지면서 빨갛게 충혈이 되고, 익상편이 두껍고 돌출이 심해지면 이물감이 생기고 안구건조증이 악화되거나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난시를 유발하거나 동공을 가리면서 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없고 시력에도 영향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지속적인 검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익상편이 너무 커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시력 저하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이 되면 수술을 통해 익상편을 제거하게 돼요. 하지만 재발률이 높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술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평소 익상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화하고, 황사철처럼 먼지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